자, 미국 백악관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여론 수렴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쪽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암호화폐 정책 개발을 위해 대중들의 피드백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대중들이 원하는 피드백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가격 올리는 거겠지. 그건 개미들이고. 뻥빼이지. 아파트 더 올라가면 사람들이 좋아해. 어? 아파트 코인 가격 올라가면 사람들이 좋아해. 별빛이 흐르는. 딴. 그래요? 아무튼 이제 블록체인, 부산원자, 뭐 탈중화, 금융, 스마트 계약 등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름을 수렴한다고 하는데, 그치? 우리가 좋아하는 건 펌핑이지? 그렇지, 펌핑이지. 이 말이 맞다, 야. 도지코인 올라가면 제일 좋아해. 야, 블록체인이고, 부산업장이고, 탈중하고, 디파이고, 나발이고, 그냥 올라가는 걸로 피드백 할게요. 네, 좋습니다. 아,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게 현실적인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또 암호화폐 위한 그 완화 로드맵도 발표를 했는데, 결국 뭐 젊은 층들을 비롯해 암호화폐 기업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 그러니까 뭐 FTX나 이런 사건들, 또 루나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기업들이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규제하고 어떻게 연계할지를 나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되게 많이 당했잖아. 뭐 FTX 당하고 뭐 그다음에 루나 코인 별의별 14기 다단계부터 암호화폐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규제 가이드 안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전 호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미국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등 5개 가상자산 상장까지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는 디지털에서 거래 중이었는데 이제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문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규제나 이런 거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뭐 사이버 보안, 북한이 이 암호화폐로 뭐 이제 미사일 개발하고 뭐하고, 그 다음에 뭐 사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 이런 거를 계속 한다고 하는데,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범죄와의 전쟁, 또 이제 암호화폐, 또 이런 거 관련돼서 사기 사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좀 클린한 시장으로 돌아서서 클린한 코인들만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비트가 올라가야지 가스요금, 연금조차 떡상한다고? 그건 맞지. 자, 사실 비트 올라간 것보다 가스요금, 전기요금, 연금이 더 올라갔더라.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저 연금 내기 싫어요. 연금 못 받을 것 같거든. 요즘 20대들과 이제 30대 초반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국민연금 왜 내냐? 나는 못 받는데. 정부에서 건들지 말아야 할 그 치부가 몇 개 있어요. 네.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방금 말한 국민연금이에요? 첫 번째 연금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연금 건드리면 지지율이 떨어져. 그래서 떨어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지금 또 했는데 그 프랑스도 지금 마크롱이 그 연금 개혁한다고 나섰거든요. 네. 100만 명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금 멋있갱이 하면 엄청나게 사람들 불탈 겁니다. 건들지 말아야 될 거 2개. 그 노조 개혁이랑 연금 개혁이랑 이거 건들면 이제 인기 떨어지거든요. 네, 마크롱도 2개 건드렸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좀 건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 여담으로 얘기해봤고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도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 불장에 좀 힘입어가지고 좀 클린한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미국에서만 이러느냐?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법무부가 뭐 상반기 중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을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추적 시스템이 도입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지 알겠지만 이런 것들도 만든다고 합니다. 요거에는 뭐 이제 우리가 또 최근에 또 이제 그 수사 중인 사건들 있잖아요. 네. 그 사건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가지고 검사랑 같이 밥 먹기로 했는데 검사가 연락이 없네. 밥 먹자고 이야기 해줬어요? 밥 먹자고 이야기 했어요? 아니, 사건이 이제 경찰서에서 검찰로 넘어갔어. 네. 모든 자료가 검찰로 넘어갔는데 몇 년째야 이거? 왜 오래 걸려? 문제 뭔지 알아? 뭐예요? 검사가 받은 그 자료의 양이 얼마인 줄 알아? 얼마예요? 캐비넷 하나분이야. 많이 받았네. 그거를 검사가 다 읽어보겠냐고. 네. 못 읽어보지. 또 설명해주러 가야 돼. 음. 그 경찰이랑 같이 그 수사한 것 중에 그 증거자료 제출한 게 그 캐비넷 하나거든요. 그거 검사한테 설명해야 되고 요약해가지고. 전문가들 의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연말 물가 3%까지 내려갈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기준금리를 7회 연속 인상하며 통화 기축에 고삐를 조였는데 앞으로는 금리나 속도까지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으로 외국인들 많이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종료된다라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캐나다에서 먼저 시작을 얘기를 했고요. 금리 인상이 이제 멈추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금리 인상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한 번에서 2번 정도가 막빠지겠다.
라고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제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우리나라도 이미 기준금리 뭐 많이 올려봐야 여기서 이제 한 파동 정도 더, 0.25포인트 정도 더, 이게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들 때문에 뭐 주가가 반등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냥 내 생각에는 볼이 깊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락폭이 센 만큼 반등이 온 거죠. 원래 많이 떨어지면 반등도 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외국인들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주가를 많이 그냥 견인한 거 맞잖아요. 그죠. 얘들 운도 좋아. 왜요? 주가도 올라갔잖아. 네. 환율도 좋아서 일단은 주식으로 15% 수익을 먹었죠, 외국인들. 그렇죠. 플러스 환율로 6% 수익 들었어요. 아, 21% 들었어요. 환율 저럴 때 진짜 정말 없었나 환율. 그러니까 개미들이 매도할 때 그 환율로 먹고, 그 다음에 그 주식 지수 올라가서 15% 정도 지수 올라갔으니까 평균적으로 보시면 그 21% 외국인들이 뭐 알못네. 개미들이 인버스 탔는데 쉽지 않네요. 쉽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반등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악재들이 조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악재들이 남아있는 것들, 이번 달에 남아있는 악재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마지막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예측이 6.5포인트인데 아무튼 2월 14일 날 이제 발표가 났는데, 요거 그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잡힐까, 요게 지금 이번 달 주요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요것도 2월 5일 날, 2월 2일이네요. 2월 2일 날 발표가 있는데, 이거 두 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리 발표가 네네. 2월 2일에 있잖아요. 네네. 전 이거를 좀 더 중요시 보는 거. 2월 5일이 아니었나? 자, 여기 보시면 저번에는 어떻게 예상했느냐? 금리가 0.5% 오른다고 예상을 했었고, 네네. 현실로 이제 0.5%만 올랐어요. 근데 이번에는 시장이 뭘 예상하냐? 0.25%만 올라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거가 조금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지금 0.75%로 미친 듯이 올리다가 0.5 내려오자마자 바로 0.25를 시장이 예측하면서, 시장은 엄청나게 금리를 빠르게 이제 올리는 걸 멈출 거다로 예상하는데, 근데 시장으로 이제 멈출 거다 예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고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지만 이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다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죠. 네네. 그렇게 흘러갈지, 실제로 그렇게 현실로 될지가 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는지 딱 이번 달까지만 확인을 해보고, 그다음에 금리에 대해서 얼마나 인상이 될지 이번 달까지만 확인해 본 다음에 전쟁터에 참여할지 안 할지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지. 질 것 같으면 튀어라? 질 것 같으면 타령해라? 인생은 빤스러. 아니, 적군이 얼마나, 우리는 양만춘이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는 안시성 성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적군이 100만 대군이 몰려오는지 10만 대군이 몰려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적군이 이제 초병이 왔어요. 천병이라고 하나? 척구병. 척구병이라고 하나? 네. 척구병이 왔는데, 이 척구병이 지금 반등이 세게 나와서, 야, 이거 척구병, 이거 수익 달달한데? 라고 우리가 취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척구병이 왔지만, 얘네가 100만 대군을 끌고 올지, 10만 대군을 끌고 올지, 아니면 10명을 끌고 올지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전쟁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냥하기 전에 개를 풀지 않는다고,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돌아섰을 때 확인한 후에 얘를 잡아먹을지 안 잡아먹을지, 개를 풀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달에 이 두 가지 지표가 가장 조금 중요하고, 이번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대한 판도가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아파트코인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미국도 금리 3월에 마지막 오르냐, 뭐 속도 조절, 관측 확산도 이렇게 나오면서 3월까지 올리면은 이제 5%네요. 예상 5%대인데, 요게 지금 팩트이기 때문에 그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이제 코인 시장이 많이 흔들리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비트코인 저점 대비해서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공격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직 뭐라 그래? 척구병? 원래 군대에서 초병이라고 뭐라고 하지? 정찰병? 정찰병 초반에 가는, 나 군대 갔다 왔는데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우리는 병이잖아요. 그런 단어를 안 써. 병은 그런 단어를 안 써. 아니야, 나 했었어, 그거.
그래서 길 잊어버려갖고 대대장님한테 이제 개 터져서 말았어. 네, 알겠습니다. 호랑이 형 맞은 소리였고요. 아니 너넨 어떻게 먼저 간 놈이 후발 때보다 늦게 도착하냐라고 대대장님이 그랬고 네. 대대장님 그 같이 간 간부가 길을 선발대? 잃어가지고 선발대로 혹시 길을 잃어가지고 산을 하나를 더 넘었어. 아, 그 간부 참 그 아이씨 너무하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간에 개미들도 어느 정도 총알 장전 요즘에 근데 총알 장전할 돈도 없는 것 같아. 왜냐면 돈이 좀 아파트나 전세 자금 이쪽으로 많이 몰리고 그 다음에 그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사람들이 금리 올라가니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은 빚이 이자가 늘어나니까 천천히 갚아야지 가 아니고 야 빚부터 갚자.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 없어. 이자가 힘드니까. 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래갖고 이제 요즘에 돈이 없거든요. 초대병이라고요? 네, 너 그 저거 많이 봤냐? 그 일본 거? 근데 그거는 한국 쪽입니다. 저 단어는 한국 쪽 단어예요. 장인님은 한국 쪽이다. 네. 천병 맞아요. 천병이 맞아요. 네, 천병. 네. 근데 처음 가고 나서 늦게 암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서 이제 미국 경제도 어느 정도 좀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으니까 시장은 고금리로 가지만 그래도 경기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을 쳐야 비트도 이제 같이 가기 때문에 네. 좀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금융위기 때는 아무래도 중국 애들이 조금 영향이 좀 컸거든요. 중국 애들의 영향으로 경제 그 흐름이 조금 빨리 회복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미국의 이 한mon이들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2008년도랑 지금이랑 좀 달라가지고 네.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하는데 중국에서 엄청난 돈이 풀리면 이거 물가 더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도 하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애들은 물건을 많이 사줘야 기업의 돈이 돌잖아요. 기업이 살아나죠. 그럼.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악이 될지 아니면은 좋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좀 그다음에 코인 뉴스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